있는 힘껏 당겨야 내게로 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저쪽으로 넘어가지요. 당기는 것은 욕심이고 본능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45강입니다. 오늘은 당길 만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당길 만자입니다. 당길 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죠. 당기다는 것은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길 만자는 해일자와 넉사자와 또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지어, 그리고 넉사자는 숫자 넷을 의미하는데 붓으로 해석할 때는 사방으로 해석합니다. 이 글자를 그물망자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는 또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길 만자는 해는 그물처럼 또 당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의 모든 사물은 반복적으로 햇빛에 다가가려 한다는 것이죠. 해가 모든 사물을 잡아당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방의 모든 사물은 반복적으로 햇빛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햇빛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 상황을 해가 모든 사물을 잡아당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해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해가 이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주 공간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해를 바라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해가 이들을 잡아당긴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당길 만자는 해는 그물처럼 또 당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의 모든 사물은 반복적으로 햇빛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사물을 햇빛이 잡아당긴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만주사화가 있습니다. 만주사화는 천상계에 핀다고 전해지는 가상의 꽃 이름입니다. 그리고 만수나 만이랄 때 당길 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당길 만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당길 만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넘칠 만자입니다. 넘칠 만자는 넘치다는 뜻이 있죠. 이 넘칠 만자는 물수변의 당길 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당길 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넘칠 만자는 흐르는 물을 당기면 넘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을 내 쪽으로 끌어오면 결국 넘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이 계속 내 쪽으로 흘러오게 되면 결국 넘치게 됩니다. 많은 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칠 만자는 흐르는 물을 당기면 넘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을 내 쪽으로 끌어오면 결국 넘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진난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진난만은 태생적 진실함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꾸밈이 없이 아주 순진하고 참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방만이나 만연이라 할 때도 넘칠 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거만할 만자입니다. 거만할 만자는 거만하다는 뜻이 있죠.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거만할 만자는 마음신변에 당길 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길 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거만할 만자는 마음을 당기면 거만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아닌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거만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만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면 거만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잘났다고 의시되게 됩니다. 거만할 만자는 마음을 당기면 거만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아닌 내 관점대로 세상을 보게 되면 거만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만불선이 있지요. 오만불선은 잘난 체하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굴거나 남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나 거만이라 할 때도 거만할 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길 만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만두 만자입니다. 만두 만자는 만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두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만두는 잘 아시다시피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에 채소와 고기 등의 소를 넣어 만든 음식이지요. 이 만두 만자는 밥식자에 당길 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밥식자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길 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 만자는 밥을 당기는 게 만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두는 밥맛을 돋고 음식을 먹고 싶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만두 안에는 갖은 부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 만두를 보게 되면 밥맛이 당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만두는 밥을 당기는 음식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두는
밥맛을 돋구어 음식을 먹고 싶게 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생치만두가 있습니다. 생치만두는 꿩고기에 소금을 치고 주무른 다음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지지는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만두도 있고 소만두도 있죠. 네 번째 관련자는 속일만자입니다. 속일만자는 속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이다는 것은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속일만자는 말씀원자와 당길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당길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만자는 말씀으로 당겨서 속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콤한 말로 내게로 오게 하여 속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속이려면 내 말을 믿게 해야 됩니다. 나의 말로 그의 마음을 당겨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속일만자는 말씀으로 당겨서 속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콤한 말로 그를 나에게 오게 하여 속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만원사가 있습니다. 만원사는 조선시대 안주환이 지은 가사입니다. 작자가 추자도로 유배된 신세한 땅과 과거사를 회상하여 읊은 글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만파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만파롱은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길만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넝쿨만자입니다. 넝쿨만자는 넝쿨을 의미하지요. 넝쿨이라는 것은 길게 뻗으면서 다른 물건을 감는 식물의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넝쿨만자는 풀초자와 당길만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풀초자는 풀입니다. 당길만자는 당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넝쿨만자는 풀로 당기는 게 넝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넝쿨은 다른 물건을 감아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다른 나무의 줄기를 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넝쿨인 것이죠. 넝쿨이 이렇게 나무를 감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 나무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심하면 이 나무가 죽게 됩니다. 넝쿨에 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넝쿨만자는 풀로 당기는 게 넝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넝쿨은 다른 물건을 감아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만초한연이 있습니다. 만초한연은 덩쿨불이 우거지고 쓸쓸히 연기가 오른다는 뜻이죠. 애또읍의 황폐한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연이나 지만이라 할 때도 넝쿨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45강으로서 당길만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